자, 여러분들, 지난 오프라인 수업 때 마지막 시간 혹은 그 전 시간에 등차 수열, 등비 수열 5문제씩 있는 프린트를 받았을 겁니다. 그 프린트는 나눠줄 때 안내했던 대로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거기 프린트의 등비 수열 3번 문제가 원리합계 관련 문제였는데 예금, 적금,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부금 관련 문제였기도 하고 그러한 문제가 나온 김에 원리합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연금의 일시상환, 내가 얼마큼을 꼬박꼬박 저축을 했는데 얼마큼 꼬박꼬박 모아놨는데 내가 이걸 나눠서 받을 건지 혹은 한 번에 그냥 다 받을 건지 그런 일시상환이나 그런 관련된 문제들, 너무 복잡한 원리학계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학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다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그 정도까지 엄청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는 않고 학교에서 교과서 내에서 다루던 예금이랑 적금 그리고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서 다루게 되는 할부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원리 합계는요. 일단 예금, 적금, 그리고 할부금 관련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리 합계고요. 원리 합계는 교과서에 말이 나와 있듯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하는 건데 우선 원리 합계에 어떤 유형이 나오든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리합계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원리합계가 푸는데 선생님 이거 무조건 공식화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식을 외워야 돼요? 처음부터 식 바로 써도 돼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원리합계 문제를 어떤 문제든 간에 접근할 때 처음부터 식으로 쓰거나요. 아니면은 완전히 공식화시켜서 암기하면 조금만 문제가 변형돼도 망해요. 안 풀려요. 그래서 원리합계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일단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표를 그리세요. 그리고 이것과 그 표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통해서 식 세우는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리합계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원리합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예금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금 문제 그냥 제가 예금이라고 붙였는데 예금 문제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A1이라는 돈을 넣었어요. 맨 처음에 그냥 한번 넣고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한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몇 년이 됐건 내가 얼마만큼의 돈 A1을 집어넣고요. A1을 은행에 빌려준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은행에 집어넣고 연이율 R'인데 복리로 붙는다. 이때 N년 후에 얼마가 돼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리라는 거는 여러분들 설명을 다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넣은 A1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은 A1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이자가 붙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1년이 더 지났을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처음 맡겼던 A1에 대해서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또 이 값만 붙는다. 그냥 내 처음 넣은 돈에 대한 이자만 붙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복리가 아니라 단리고요. 1년이 또 지났을 때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전체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이자가 붙는다. 즉 1년이 지나고 불어난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내 원금으로 생각해서 이자를 붙인다 라고 하는 게 복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리는 이러한 예금 방식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내가 1년 초 제일 처음 돈을 넣었을 때 A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1년 말이 되었을 때 이 A1은 1 플러스 100분의 R이 곱해진 상태로 이자가 붙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2년 말이 되면은 방금 봤던 것처럼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1 플러스 100분의 R 제곱의 A가 될 거고요. 3년 말이 되면은 1 플러스 100분의 R의 세제곱의 A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n년 말이 되었을 때는 1 플러스 100분의 R의 앞에 규칙성을 보니 1년 말일 때 1제곱, 2년 말일 때 제곱, 3년 말일 때 세제곱이었으니 n년이 지나면은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 곱하기 a가 되겠다. 이게 예금 내가 처음 A1만 딱 집어넣었을 때의 원리합계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도 가장 많이 접했던 적금이요. 적금은 쉽게 말해서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적립하는데요. 이때 원리합계의 총액을 구하게 될 겁니다. 총합이 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A1씩 내가 넣을 거예요. 뭐 1년마다 한 번씩 넣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복리로 연이율, 문제에 따라 월이율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R% 매년 말에 이자가 붙는다. 그리고 나는 N년 말에 만기가 되어서 저 돈을 다 뺄 거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원씩 1년에 한 번 연초에 꼬박꼬박 은행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은행으로부터 내가 여태까지 넣은 돈을 다 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1년 초에 넣었던 돈은 은행에다가는 은행 입장에서는 나한테 10년 동안 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2년 초에 넣었던 돈은 은행 입장에서는 나한테 9년 동안 빌려간 겁니다. 그럼 내가 10년 초에 넣었던 돈은 은행 입장에서는 저에게 1년밖에 안 빌린 거예요. 빌리면은 그 빌리는 횟수에 따라서 이자를 쳐준다고 했는데 10년 초에 넣은 돈이랑 맨 처음 1년 초에 넣은 돈이랑은 은행 입장에선 당연히 가치가 다를 겁니다. 책정되는 가치가 다를 거고 그에 따라 이자를 붙여주는 값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1년 초에 넣었던 돈에 대한 이자가 훨씬 많이 붙을 겁니다. 그런 게 적금이에요. 마찬가지 위에처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1년 초가 돼서 저는 약속대로 A1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말이 되면은 이 A1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1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2년 초가 되면 저는 A1을 또 넣을 거고요. 2년 말이 되면은 1년 초에 넣었던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이 될 건데 2년 초에 넣었던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3년 초에 다시 돈을 넣을 거고요. 3년 초에 다시 A1을 넣을 거고 3년 말이 되면은 처음 넣었던 1년 초에 넣었던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세제곱 2년 초에 넣었던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
3년 초에 넣었던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4년 초에도 돈을 넣을 거고요. 약속한 횟수만큼 돈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N년 초가 되면은 나는 또 A1이라는 금액을 넣을 거고요. 그 상태로 N년 말이 되었을 때 내가 N년 초에 넣었던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이렇게 이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딱 1년치만요. 근데 기존에 넣었던 돈들도 이자가 붙어서 나타날 거예요. 제일 처음 1년 초에 넣었던 돈은 이자가 n번 붙었을 거고, 즉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이 될 거고요. 2년 초에 넣은 거는 1년 초 넣은 거보다 한 번 적게, 3년 초에 넣은 돈도 2년 초에 넣은 돈보다는 한 번 더 적게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내가 n년 말 만기가 되었어요. 자, 기간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돈을 다시 받아야겠죠? 내가 다 맡겼으니까 이제 다시 주세요, 제 돈. 하고 다 받게 되면은 이 금액을 다 더해야 될 겁니다. 더하게 되면은 자, 지금 각각의 값들을 수열의 항으로 생각을 할 때는 초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이고 공b가 1 플러스 100분의 r이 되겠어요. 즉, 이 얘기는 다 더하게 되면은 a 1 플러스 100분의 r 더하기 a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 더하기 쭉 더해서 a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이 될 거고,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공비 r 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으니까, 자, 적용 그대로 해보면은 1 플러스 100분의 r 마이너스 1분의 a 초항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그리고 공비는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계산을 뭐 값이 다 구체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니까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긴 좀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1 플러스 100분의 r분의 a의 1 플러스 100분의 r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자, 물론 아까 예금보다 훨씬 받는 돈은 늘어나겠지만 내가 매년 초에 돈을 넣어야 돼요. 적금 좋죠. 적금 좋은데 그런 말도 많이 합니다. 적금보다 황금이 좋다. 근데 적금보다 황금이 좋다라고 하면은 황금보다 좋은 게 뭐 있을까요? 황금보다 좋은 거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이 황금보다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허투루 쓰지 말고, 자, 이제 대망의 할부금 남았습니다. 할부금 좀 더 힘내서 듣도록 합시다. 할부금인데요. 할부금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 할부를 한 게 있을 거예요. 당장에 여러분들이 직접 뭐 신용카드를 긁고 할부를 할 일은 없지만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대부분 뭐 약정을 잡아서 쓰고 있을 텐데, 그 약정이라는 게 결국 뭐 24개월 약정이다 라고 하면은 24개월 동안 내가 이 핸드폰의 기기값을 나눠서 납부할게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핸드폰을 쓰는 뭐 핸드폰 통신 요금 아니면은 내가 여기 핸드폰으로 무슨 결제를 더 했다 하면 그런 요금은 더 추가 플러스 알파로 붙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통신요금을 내는 가운데 나는 기기값을 매달 나눠서 몇 개월 동안, 뭐 24개월이면 24개월, 30개월이면 30개월 동안 나눠서 내고 있다고요. 그 나눠서 내는 기계값을 나중에 다 합쳐보면은 실제 그 기계값보다 내가
24개월, 30개월 동안 낸 돈이 좀 더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눠서 낸 만큼 그에 대한 이자가 다 붙은 겁니다. 나는 그 매달 똑같은 기계값을 내고 있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기계값을 내고 있지만, 사실 그 기계값이 내가 최종적으로 이자까지 다 생각을 했을 때 내야 될 돈을 24로 혹은 30으로 이렇게 나눠서 내는 겁니다. 지금 할 게 그와 관련된 할부금 문제인데요. 일단 할부금은 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큰 돈을 나눠서 내고 싶다. 한 번에 큰 돈을 내는 게 부담스럽다 해서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A1을 난 처음에 빌렸습니다. 빌렸다고 할 수도 있고 미리 뭐 결제를 하는 걸 수도 있죠. 어쨌든 A1을 빌렸고요. 근데 그 빌린 돈에 대해서 복리로 이자가 붙는데 연이율이 R%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나는 빌린 다음에 저 이거 뭐 몇 개월 동안 갚을게요. 몇 년 동안 갚을게요. 라고 할 거예요. 뭐 보통은 월이율을 많이 쓰겠죠. 뭐 몇 달 안에 갚을게요. 뭐 3개월, 뭐 10개월, 12개월 안에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위에랑 조금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연이율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이율이라 했으니까 내가 몇 년 후에 모두 갚겠습니다. 완전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매년 B1씩 내면 되겠다. 갚으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할부금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일단은 할부금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할부금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때 나눠줬던 프린트 문제를 좀 토대로 예시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은 1년 초에 나는 A1을 빌립니다. A1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1년 말에는 이 A1에 대해서 R%, 1 플러스 100분의 R 이런 이자가 붙을 거고요. 내 약속대로 B1씩 갚는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2년 말이 되었습니다. 2년 말이 됐을 때는 나는 1년 말에 갚은 다음에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이 돈에 대한 이자가 붙어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에 마이너스 B 이 전체에 1 플러스 100분의 R 이자가 붙을 거고요. 약속대로 B1을 갚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2년 말에 앞으로 N년까지 갚아야 되는 돈은 전개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시간이 흘러서 3년 말이 되면요. 다시 한번 2년 말에 내가 갚아야 됐던 이제 앞으로 갚아야 되는 남은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을 거고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마이너스 B 이 돈에 대한 이자가 1 플러스 100분의 R 붙을 거고요. 약속대로 B1을 갚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또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면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4년 말이 돼도 5년 말이 돼도 N년 말 갈 때까지 계속 같은 과정을 반복할 거예요.
내가 3년 말에 왔을 때 앞으로 갚아야 될 남은 돈은 이만큼입니다. 근데 규칙성을 찾아보니까 1년 말일 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1제곱 마이너스 b였어요. 2년 말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마이너스 b. 3년 말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세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1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규칙성이 보이는데 이 규칙성을 토대로 내가 n년 말까지 타임어프를 하겠습니다. 시간 이동하게 되면요. n년 말에 내가 갚아야 된 남은 돈은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n-1제곱 빼기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n-2제곱 빼기 쭉 빼서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여기까지가 내가 n년 말이 딱 됐을 때 이제 갚아야 될 남은 돈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n년 말에 b1을 갚습니다. 빼기 b. 그러면은 n년 후에 내 약속은 모두 갚겠습니다. 완납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n년 말이 됐을 때 내가 갚은 다음에는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은 영원히 남아야 돼요. 난 다 갚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에서 지금 이 부분을 우변으로 이항을 시키면요. 어떠한 형태를 볼 수 있냐?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n제곱이 b 더하기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 더하기 쭉 더해서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n-2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R의 n-1제곱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리고 A랑 B가 각각 뭘 의미하는지 봤더니 A는 내가 빌린 돈이고요. B는 매달 갚기로 약속했던 돈입니다. A는 빌린 돈이고요. B는 갚기로 약속을 했었던 돈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마지막 식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할부금 문제에서는 빌린 돈의 n년 동안의 원리합계죠. 이 자체는 빌린 돈의 원리합계는 뭐랑 같아지냐면 갚은 돈의 원리합계의 총합과 같아집니다. 내가 10년 말에 갚았을 때는 그리고 9년 말에 갚았을 때, 8년 말에 갚았을 때 각각의 갚은 돈들의 원리합계의 총합과 같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뒤쪽이 원리합계 총합이라 했는데 아까 위쪽에서 적금을 봤을 때는 분명히 초항이 이자가 붙은 상태였어요. 근데 적금 같은 경우는 내가 마지막에 돈을 넣었을 때 초에 넣어서 그 다음 말에 이자가 붙은 상태로 봤습니다. 근데 할부금은 내가 마지막 달에 혹은 마지막 해에 갚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갚은 돈에 대해서 마지막 달에 이자가 붙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변의 초항은 이자가 안 붙은 B 자체가 됩니다. 자, 이 포인트 잘 기억해 두길 바래요. 할부금 문제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까 해요. 자, 지난번에 나눠줬던 프린트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나눠줬던 프린트에서 3번 문제를 오른쪽 3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저 위에 내용은 마지막 중요 포인트만 보이도록 화면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문제의 조건을 나열을 해볼게요. 문제의 조건이 나는 연초에 1000만원을 빌립니다. 근데 이거는 연이율 10%고요. 1년마다 복리예요. 그리고 10년 동안 A1씩 갚기로 했어요. 일정한 금액을 갚게 됩니다. 일정한 A1이라는 금액을 납부하게 될 거고요. 납부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그럼 표를 그릴 수 있겠는데요. 내가 빌리기로 한 가장 처음, 위쪽에 쓰는 게 낫겠네요. 내가 빌리기로 한 가장 처음 1년 초에는 1000만원을 빌릴 거예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1년 초에는 1000만원을 빌릴 건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 1년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년 말이 될 거고요. 3년 말이 될 거고요. 쭉쭉쭉 흘러서 9년 말을 지나서 10년 말 이때가 되면은 저 1000만원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내가 제일 처음 구해야 되는 건 좌변에 있던 빌린 돈의 원리 합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빌린 돈 1000만원의 원리 합계는 1년이 지났을 때 1000만 곱하기 연이율 10%니까 1 플러스 0.1, 1.1 이렇게 될 겁니다. 2년 말이 되면은 1000만 곱하기 1.1의 제곱이 될 거고요. 쭉 가서 9년 말, 10년 말이 되면은 10년 말이 되면은 1000만원 곱하기 1.1의 10제곱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 값이 결국 빌린 돈의 원리 합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갚은 돈의 원리 합계만 구하면 돼요. 근데 갚기로 약속했던 돈은요. 1년 초에 A1 갚기로 했고요. 1년 초가 아니죠. 1년 말에 A1 갚기로 했고요. 2년 말에도 A1 갚기로 했습니다. 3년 말에도 A1 갚을 거고요. 시간이 흘러서 9년 말에도 A1을 갚을 거고 10년 말에도 A1을 갚을 건데 10년 말에 A1을 갚고 나면 이제 갚을 돈이 없어요. 다 갚은 게 돼요. 그러면은 이 갚은 돈들의 원리 합계를 구해야겠는데 10년 말로 이제 끝났으니까 9년 말에 갚았던 A1을 10년 말에 생각해 보면은 A 곱하기 1.1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 1년 말에 A1 갚은 거는 2년 말로 생각하면 A 곱하기 1.1원 3년 말로 생각하면은 A 곱하기 1.1의 제곱원 이렇게 돼서 시간이 흘러서 10년 말이 되면은 A 곱하기 1.1의 9제곱원 이렇게 될 겁니다. 2년 말 갚은 것도 마찬가지 A 곱하기 1.1의 8제곱 그리고 3년 말에 갚은 것도 10년 말에 생각해 보면은 A 곱하기 1.1의 7제곱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값들을 전부 합친 게 갚은 돈의 원리 합계 총합이 될 겁니다. 갚은 돈의 원리 합계 총합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초항은 A고요. 공B는 1.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은 1.1 빼기 1 분의 초항 A1의 항의 개수는 10개 1.1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1.1의 10제곱이 2.6이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즉 분모는 0.1이고 A 곱하기 2.6 빼기 1이니까 1.6 10분의 16 따라서 16A가 되겠다. 근데 빌린 돈의 원리 합계는
2.6을 1000만에 곱하는 거니까 2600만이 돼서 따라서 16A는 2600만이 되고 A는 16분의 2600만이 돼서 162.5만이 되겠다. 즉 나는 매달 162만 5천원을 납부해야 됐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할부금 문제에서는 지금 방금 본 것처럼 빌린 돈 자체의 원리합계랑 갚은 돈들만 따로 생각해서 갚은 돈들의 원리합계의 총합 구하고 둘이 같다 라고 둔 다음에 내가 그러면 매달 얼마만큼 갚아야 되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되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나는 만기 다 갚기로 약속했던 그 해가 되면은 갚고 끝나는 거예요. 갚고 정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초항 자체가 이자가 붙지 않은 그냥 A가 된다는 거, 그런 점들 주의하고 문제마다 뭐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푸는 방법, 그 안에 들어있는 식까지 전부 공식화하기보다 그 상황에 맞게 표를 그려서 나타내는 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할부금일 때는 초항이 반드시 뭐 1.1이 안 붙어, 초항에 반드시 연이율이 안 붙더라, 이런 거보다 거의 대부분 그런 상황이 주어지겠지만 막 그렇게 딱딱하게 정형화해서 한 문제에만 적용되게 익히기보다 이 전체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러한 원리합계 문제들에서 등비수열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러한 점에 포인트를 두고 원리합계 문제들을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리합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교과서 138페이지 뒤에 나오는 수열의 합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다루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서 나오게 될 수열의 합은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자라는 무조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아니라 내 맘대로 어디 항부터 어디 항까지 더하겠다라는 걸 설정할 때도 유용하고요. 앞으로 상당히 많이 만나게 될 표현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원리합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